세상에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अबे जल्दी कर, इतना टाइम क्यों लग रहा है? अरे ये वीडियो मोड में आ गया है। वेट अ मिनट। अबे पीछे देख वो क्या है? What the hell? That was someone flying, right? गया साहब नहीं दिख रहा। वो देख वो ना, he's coming back now. वीडियो ले जल्दी. 그 중에는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동물 용이 하늘을 누비고 있는 모습이 찍힌 영상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은 최근에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용을 발견했다는 것을 역사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정의원에서 5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승천하였는데 한 마리의 용이 도로 숲을 사이에 떨어져 오랫동안 빙빙 돌다가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용오름 현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는 용. 이것은 정말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걸까?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 전설 속의 동물 용을 살피기 위해선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되기 위해선 뱀 시절부터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돋아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로 다시 500년을 살면 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무기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의 수령 기간 동안 인간이나 다른 생물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면 부정을 타게 되어 용이 될 수 없기에 철저히 몸을 사려야 했는데,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이무기들은 긴 수령 기간 동안 모습을 둔갑시키는 둔갑술, 비를 내리게 하는 물의 도술 등 다양한 도술을 익히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등 자기 수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무기에서 진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로스트 팀은 이무기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무기 전설이 내려온다는 경상남도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폭포가 그러면 어떤 폭포인지 알죠? 지금 가야 될 폭포가 불용폭포라고 용이 생존하는 곳이에요.
아, 용이 승천. 그래서 9마리의 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천상에서 내려와서 놀다가 다시 올라간 곳이라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여기가 용이 나왔다는 토끼인가요? 네. 여기도 흑룡? 칭칭토포.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쪽. 네. 이쪽 코스가 인묵이라는 게 한국 설화에 이제 나오는 그 상상의 동물? 보통 사람들은 용이 승천하다 떨어지면 인묵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이 되기 이전에 모든 존재들을 인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거대한 뱀의 모습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발이 달려 있다는 그런 전설도 있거든요. 뭐 좀 큰 강이 있거나 예쁜 폭포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이무기와 관련된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동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이 이쁘긴 엄청 이쁘다. 나는 밤에만 산 탔지 낮에 산 탄 적은 거의 없어서. 그래서 밤에 살았을 때. 예. 방송 특성상 아, 그렇죠. 예. 졸졸졸졸. 와, 진짜 이쁘다. 설화 같은 거 조사하시다 보면 실제 했던 거 같으세요? 아니면은 해시프레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그게 아주 선명한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믿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죠. 아, 용이 된 데는 폭포로 돼 있고 네. 이무기가 나왔던 데는 이제 호수로 돼 있다. 네. 뭐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그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워낙 그 이야기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략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진짜 부지기수일 거예요. 아, 거의 우리나라에 태권도장이 몇 개 있냐 아 그런 것 되게 많은 거. 정도로,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는 데는 좀 대표적인 곳이죠? 네네. 아홉 마리의 용이 놀다 승천했다는 폭포의 모습은 어떨까? 와, 흑룡 폭포다. 흥룡이 승천하는 것 같다는 폭포라고 해서 흥룡폭포라고도 불리는데 네네. 다른 이름으로 홍룡폭포라는 거 있어요. 홍룡. 그 홍자가 무지개 홍자거든요. 그 용이 여기서 놀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홍룡폭포라고 돼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저 이런 폭포는 처음 봐요. 저기 가운데 보니까 홈이 또 있어요. 네. 흑룡이 승천하는 것 같은 모양의 흑룡 폭포를 뒤로하고 로스트 팀은 다음 폭포로 향했습니다. 이무기가 수련 기간 동안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어딘가에 있는 여의주를 찾는 것은 물론 긴 수련 시간 동안 여의주의 힘을 채워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채워진 여의주는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 두 개의 여의주를 가진 이무기는 오히려 힘이 분산되어 승천하지 못해 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장산범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장산범의 특징이
약간 창기의 특징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범이라고 해서 다 호랑이는 아니고 그렇죠. 일이냐, 뭐 개욕이냐 마을마다 그게 틀리더라고요. 네네. 승천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뭔가 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보통 이무기는 비그룹을 다루는데 그 불이나 우박을 떨어뜨려서 사람에게 가뭄을 일으킨다는 강철이가 있고 양반을 100명을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영노, 독특하게 뿔이 있는 이무기가 가끔 가다가 등장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기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이 무기를 회룡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과 달리 뿔이 없고 물속에 사는 뱀 같은 존재를, 일본에는 미즈치라고 하는데 물의 정령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무기가 이야기가 되고 독을 뿜어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흥룡포포 그거다. 와, 졸라 이쁘다. 청렴한 수령과 여의주의 힘을 축적한 이무기.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무기의 승천 과정을 담은 다양한 민담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무기가 승천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승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설화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승천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자리한 연못에 올라왔다. 길고 긴 시간 동안 돌을 닦던 이무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가 몰래 가축을 잡아먹었고 이를 안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져갔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하는 날,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결국 이무기는 승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못에 떨어졌다고 한다. 옛날 경주 외동 마을에 이무기가 수련을 하기 위해 거슬러 올라왔다. 이무기가 머문 연못은 마을의 농수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마을은 몇 년 전부터 가뭄이 심해 농경지가 피폐한 상황이었고 이무기가 있는 연못의 물도 말라가고 있었다. 이를 불쌍하고 딱하게 여겼던 이무기는 마을에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다. 시간이 흘러 이무기가 승천하는 날이 되자 커다란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마을 주민들은 단비를 내려줬던 고마운 이무기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이무기는 무사히 승천하여 용이 됐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 이무기는 오랫동안 수련을 했음에도 사람들에게 악담을 듣고 승천하려다 다시 연못으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어려울 때 선을 베풀었던 이무기는 승천할 때 마을 사람들의 축복 덕분에 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에 따라 악담과 축복이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승천에 성공한 용은 여의주의 굉음과 함께 폭풍우를 불러 물이 거꾸로 치솟으며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용오름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인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용과 다르게 불의 속성을 띤 사악한 요괴로 변질된다고 하는데, 몸에서 맹렬한 열기와 불을 뿜어내며 산과 나무를 태우고 물과 구름을 마르게 하여 가뭄을 일으키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무기를 강철이라고 부르며 천년의 수련은 물론 여의주까지 완성시켰기 때문에 용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원래 물길이었나 보다. 물길이었는데 끊겼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 나 지금 뭐 봤어. 이야, 우와. 한참을 올라간 끝에 마침내 마주친 폭포는 물이 떨어지며 층층마다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켰고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층층폭포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용이나 이무기에 관련된 장소가 맞을까요? 지금 마치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 무지개가, 용이 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포 같은 데는 원래 무지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 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포에는 무지개가 있고 용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폭포가 있는 곳에는 이제 용이 승천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온 게 아닐까. 용이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계곡 중에서 대표적인 장소까지 와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지개가 보여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는 광경도 되게 예전에는 물지개가 더 셌을 것 같아요. 폭폭 물지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용이 한 마리가 승천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긴 해요. 근데 나는 폭포가 있는 데가 용이 승천한 장소라고 표현된 거는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용의 순 우리말 미르, 그리고 옛부터 물의 의미를 담고 있던 단어 미. 고대 사회부터 미르는 물을 관장하는 물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적절할 때에 비를 내려주어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흉년을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물을 다스리고 구름과 바람, 비, 그리고 천둥과 벼락까지 주관하는 존재였던 용. 한해 농사가 만백성의 목숨이던 시절, 용은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는 백성들의 밥줄이자 생명줄이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용을 찾았습니다. 우러러 은하를 쳐다보니 농사의 걱정을 견디기 어려워 원단의 기우제를 지내어 삼가산천에 제사와 중심의 간절한 정성을 다하오니 바라건대 신명한 허락을 드리우서 단비를 흐뭇하게 내려 주소서. 왕을 상징했던 용은 예로부터 조선시대 궁궐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정치를 통해 물을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물을 다스려 백성의 삶을 구원하고 백성의 살 길을 마련해주는 생명줄이었던 조선의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한 해에도 몇 차례씩 기우제를 치룬 것으로 보아 과거부터 용이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상상의 동물이지만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에서 보내다 마침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된 물의 신 용은 어쩌면 기나긴 가뭄 끝에 간절하게 생겨난 사람들의 믿음직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